일반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 다른 하나는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입니다. 동맥은 혈류가 매우 세다 보니 혈관 내부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상처가 종종 생기곤 해요. 이때 혈수판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혈수판은 겁에 질려 울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손을 뻗치죠. 지나가던 혈수판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오게 되면 이때 이 혈수판은 모여든 혈수판들에게 살려주세요와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를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혈수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어떻게든 살려주기 위해 손을 내밀게 되고 결국 다 같이 손을 잡고 뭉치게 됩니다. 혈수판들이 흘린 눈물 안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흘린 눈물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의 그물이 만들어지고 이 그물이 혈수판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동맥에서 혈전이 생성되는 방식이에요. 동맥혈전 생성의 핵심은 바로 혈수판들이 서로가 손을 잡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야만 혈수판들이 뭉칠 수 있거든요. 자, 아스피린의 기능은 바로 구덩이에 빠진 혈수판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변 혈수판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지만 살려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게 되고 결국 뭉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스피린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아스피린도 동맥혈전 생성을 완벽하게 억제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막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막지 않아요. 도와주세요를 들은 일부 혈수판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역시 뭉치게 됩니다. 즉 아스피린을 먹어도 혈전은 일부 생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와주세요만을 막는 약도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바로 플라빅스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처럼 혈전의 생성이 치명적인 환자에 있어서만큼은 살려주세요와 도와주세요를 모두 막기 위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이 두 가지 모두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정맥은 혈류가 세지 않다 보니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길 일이 드물어요. 즉 구덩이가 거의 없으니 혈소판이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맥에선 혈소판이 울 일이 거의 없죠. 정맥혈액은 동맥혈액보다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폐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산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 정맥혈액이 순환이 안 된 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혈액이 오랫동안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리 정맥 안의 혈액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바로 이때 혈소판이 울기 시작합니다. 혈소판 친구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혈관 벽도 울기 시작하죠.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물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혈전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정맥혈전은 혈소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래서 혈소판들이 뭉치지 않아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물에 적혈구들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맥혈전과 정맥혈전을 비교해보면 동맥혈전의 주성분은 서로 손을 잡고 뭉쳐있는 혈소판들이고 정맥혈전의 주성분은 그물과 적혈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약의 종류도 혈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맥혈전 예방을 위해선 주로 혈소판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항혈소판제가 쓰이고 정맥혈전 예방을 위해선 그물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이 혈전을 예방하려고 먹는 식품은 혈소판들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나요? 아니면 그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나요? 다시 말해서 동맥혈전을 예방하나요? 아니면 정맥혈전을 예방하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여러분이 혈전 예방식품을 먹으려는 목적이 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함인가요? 정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함인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증상이 혈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그 혈전이 동맥에 있나요? 정맥에 있나요?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있을까요? 혈관의 종류에 따라 혈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혈전이 어떤 혈관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식품이 어떤 혈전을 예방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혈전을 예방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아, 그 식품은 모든 혈관의 혈전을 예방한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식품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더불어 혈소판을 꽉 묶어주는
그물의 생성도 억제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혈전 자체가 생성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품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거나 몸을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긁혔을 때, 요리하다가 칼에 베었거나 코피가 날 때 출혈을 방어해주는 혈전이 안 생기는 바람에 피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 식품을 아무리 먹었어도 피가 멈추지 않은 경험은 없으시다고요? 그 말은 혈전이 몸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식품이 혈전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증상의 원인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증상이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 혈전 때문에 생긴 문제일 거라고 확신하시게 된 건가요? 어떠한 검사도 없이 말이죠. 혈전이 혈관을 정말로 막고 있었나요? 동맥이었나요? 정맥이었나요?